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이 책도 보면 이제 변동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변동성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이 변동성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매일 리서치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회의한다는데 회의해도 할 말이 없대요. 진짜 솔직한 말로 오늘 주식이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나는 이제 뭐 내가 그 어떤 놈이 막 급락을 하면은 내 주변 친구 동생이 이제 형님 그거 왜 빠졌다고 하면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지 뭐 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많거나 파는 사람이 많거나 어떠한 연기금이 뭐 판매가 들어오거나 해서 팔아서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나도 이제 뭐 펀드를 공개적으로 운영해봤는데 우리의 회의는 아침 식사 시간에 와이프한테 설명하면 되거든. 이번 달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운영 시간은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6번이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그 기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좀 눈이 아파서 주식부터 못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데 눈이 왜 아프냐 했더니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니터 보면 뭐가 답이 나오냐 했더니 뭐 파워가 느껴진다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파워냐 하고 또 설명해서 했더니 그거를 말 필요한 게 없는데 느낌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 듣기 위해서 그 친구 막 쫓아내면 막 이게 술을 막 먹였어요. 잠이 술을 먹으면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차까지인가 데려가 술을 막 먹이면서 야 너의 그거 네가 느끼는 그게 파워 뭔지 막 이게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나의 여기 탁 맞더니 심장의 소리 들어가나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나 얘기 못 들었어요. 심장의 소리. 그리고 뭐 바람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글쎄요. 오늘 바람이 달라진 거 느끼시지 않았니?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부정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 몇 분쯤 지났나 이거? 지금 42분. 30분.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와이프가 잘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많이 받는 게 문제라고. 아마 영어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오늘 스캔 좀 해서 우리 사무실 스캔인 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대충 보이긴 하죠 이게. 네. 이 책에서 나오는 뭐 그래프하고 이제 표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실험 문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을 거라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캡비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를 확인해봤냐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PER주, 저 PBR주, 배당주 투자가 가치 투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자는 책만 읽고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전 해보면 안 돼요, 그게요.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나는 저 PBR주, 저 PBR주 뭐 배당 투자해갖고 대박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들어오면 내가 한번 심층 명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캡비서가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가 나쁘다는 게 뻥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실업률이 정점이 되게 6개월 전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평균 30%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실제 직원들 채용하고 해고하는 거는 정말 상황이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지나기 전에 하는 거지 그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지표 아닌 거 갖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은 강세상보다 약세상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약세당의 수익률이고 이거는 강세당의 수익률인데 앞에 보면 약세당의 수익률은 여기 보시나요 이거? 40% 약세당의 평균 수익률이고 강세당의 평균 수익률은 164%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뭐 미국 S&P 500 지수의 뭐 30년 평균 수익률이 10%라 그러면은 이 10%는 이거 마이너스 40%와 플러스 164%를 합친 평균이 연 10%라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다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다
상승률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이 끊임없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아주 최근에 며칠 급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연으로 따지면 별로 급락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 심리가 펀더멘탈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센티멘탈이 많잖아요. 그냥 펀더멘탈보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난 모든 걸 잊고 싶어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매하다 보니까 우리 HTS나 MT에서 보면은 전략 매도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문 다 팔겠다. 아마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는 그 주문 그야 말이에요.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전 종목 매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김피터가 하는 말이 사실 이게 시장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그잖아요. 길게 보면은. 근데 한번 쭉 빠지는데 팍 빠져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빠진 이 시험은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렇게 더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할 때 주식이 없으면 급등할 때 주식이 없기 때문에 급등할 때 주식이 있어야만 급락할 때 주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주식 비중을 그건 펀드 매니저한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양하게 분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펀드 매니저는 돈이 들어오면 90%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다양한 자산, 뭐 전세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땅을 사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놓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일정 부분 주식만 갖고 있다가 한번 이제 급락을 해갖고 뭐 시간께서 스펙으로 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수익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V자 반응했던 이제 사례를 42년과 43년 사례, 2002년과 2014년 사례, 2004년 사례, 2008년, 2010년 사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 사례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이제 롯데도 있었어요. 이때도 있어요. 벨리더스에도 모임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이날 그 워커샵 있어가지고 한강에서 앞에 있는 연수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때 아침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까. 근데 지나보니 이때가 바닥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이게 2009가 앞에 이러던 2019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때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평균의 법칙을 해갖고 우리 시장은 결국 이렇게 쭉 우리 거 BPS대로 가는 건데 시장이 한 번씩 변동성에서 급락했을 때는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때 살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 이제 녹화 다 끝나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변동성인데 주가 하락이 나면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는데 주가 상승이 날 때 왜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게 변동성이고 주가 상승하는 것도 변동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매일 하루에도 봐도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는 이제 연설보다도 변동성이 얼마큼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건데 하루에도 주가가 몇 번 움직이고 한 달에도 주가가 위아래로 뭐 크게 진폭을 하지만 결국 그 가는 방향만 우리는 보면 되지 그 진폭이라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 진폭을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매일 아침에 시험 방송 있잖아요. 그 시험 방송을 한 1년도 열심히 청취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은 매일 그것도 부족해요. 요즘 아침 방송 저녁 방송 2번 듣거든요. 아침 방송 듣고 저녁 방송 들으면은 아침에서는 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기해주고 저녁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변동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표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진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오른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 오르냐면은 사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왜 떨어지면 파살 많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분석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인이 많이 샀고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외부인이 많이 팔고 기관이 많이 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웃긴 얘기예요. 왜? 자세히 그거를 매일매일 분석하는 거를 정리를 해갖고 핵심 조항이 뭐냐면은
산사이 많으면 올라가고 판사이 많으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딴 거 이제 책이나 보시고 하다가 혹시 제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열심히 그러시고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저 말고도 이제 좀 이제 방향 어떤 방향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들으시고 그런 거 다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필요가 없냐면은 우리의 모익감이 내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 잃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거 많이 들어주면서 변동성,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우리들은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 방향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딴 소리 하냐 그런 게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가. 그리고 그분의 얘기는 나는 이제 동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내가 이 책부터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양파의 가격과 주가의 가격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유가의 가격은 이거는 이게 변동성이 높은 게 양파 가격이거든요. 근데 양파 훨씬 더 가격 급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도 정치인들은 다 이제 포퓰리즘이잖아요. 양파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선물 옵션이 있어가지고 급등급락을 한다는 거고 어떤 정치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양파 같은 농산물 같은 것도 선물 매매를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정치인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선물 매매를 못하게 규제를 해버렸대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투기꾼이 없으니까 가격이 안정이 될 거라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진풍이 없었는데 없애버리니까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도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 제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그냥 종이는 제일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양파 가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로 가치가 변동된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썼던 게 왜 이렇게 다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겠다니.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하루에 1% 이상 이제 변동이 있는 날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매일 1%씩 데이트레이더 돈을 번다는데 1%씩 돈을 벌면 250%를 매년 벌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변동성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제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면 보유기간이 있죠. 길면은 손해볼 확률은 0%다. 20년을 보려면은 이렇게 100%다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상패가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10년 보유하잖아요. 한 10년 너무 보유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10년 뒤에 상패 종목 한 개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회사 경쟁이 거짓말하면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리스크까지 우리는 다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캠피서 책을 제가 딴 책 몇 개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부 부채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딴 책 읽어보면은 미국 부채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땅을 파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뭐 저기 미국 북쪽에 알래스카도 러시아에서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부채가 많으면은 그 선 몇 개 팔면 된다고 해요. 해외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큰일 날 소리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부채가 많을수록 영국이 가장 이렇게 부채가 높았던 시기가 이때잖아요. 1820년대, 30년대. 부채가 많은 거는 정부가 부채가 많은 거는 그 나라가 좋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또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제가 이 얘기했다가 또 와이프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상한 사람 치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보세요. 난 우리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이 용돈을 받으면 내가 다 써라 그래요. 저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뭔 소리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돈을 받은 거를 쓰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거다. 네가 저금을 하고 있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 우리가 100만 원을 쓰면은 상대방은 100만 원을 버는 거고 100만 원을 번 어떤 가게에서 100만 매출이 생기면 그만큼 원재료를 막 80만 원씩 살 거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금을 할 게 아니라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아빠 말 맞으니까 너 대금 하지 말고 다 써라. 너를 위해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당신 얘기는 개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원리예요. 정부가 이제 정부 이렇게 부채까지 막 땡겨갖고 쓰잖아요. 그럼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쓰면은 쓰는 상대방이 쓸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서 뭐 100조를 썼다 그러면은 정부가 100조를 쓰는 만큼 상대방은 100조를 번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경제가 그 순수가는 8배 정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부채는 나쁜 거니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규제해서 돈을 못 빌려 쓰고 부채를 얻게 하면 할수록 경제가 더더욱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정부의 부채는 부채 소재로 소비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거는 이자를 못 갚는 경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를 못 낸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수익률인데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도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나 보수 정부가 들어서나 이제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만 보자. 이게 이 책의 주장이고요. 이 책의 주장의 요지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을 보지 말고 어떤 기업이 성장해 가는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달에 그 캠피서의 슈퍼스포츠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이 이제 8월에 아마 출판이 될 거거든요. 그 뒤에 내가 또 추천사를 썼어요. 이런 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책도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차관을 만났더니 책이 8월이 넘어서 9월 달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 달 책으로는 스포츠 독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음 달 토론하기엔 좀 그렇고 이미 책이 나온 게 있는데 100배라는 책이 나왔더라고. 100배 올라가는 책. 송선재라는 분이 무슨 책인데 아마 제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내가 번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이라고 얘기해서 다음에 그 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고 이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끄고 토론했었습니다.